안녕하세요. 도선이 힐링숲입니다. 11월 1일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말을 어떻게 또 알뜰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는 독서 모임은 이제 아들만 보내고 이제 오후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분당에서 친구가 카페를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시간이 조금 나서 어, 요즘 이제 그 미니 특강 중에서 미니 특강 강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세니 선생님이 쓰신 공부하지 마라, 체면해라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세니 선생님은 지금 이제 분당에서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2004년도에 국내 최초로 성공 심리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특히 재수생들한테 엄청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기숙사라든지 재수생들을 통해서 심리를 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또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수많은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차원이 다른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 유명 대입 기숙 학원은 물론이고 대입 종합학원, 뭐 고등학교, 기업체 등에서 활발히 강의하고 있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인스타에서 워낙 재수생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강연을 의뢰를 하셔서 올 8월 달부터 이제 일반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강연을 열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이 올라오는데 10분 안에 그 수강생들이 다 종료가 될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한 박세니 선생님의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뭐 기회가 닿아서 이 박세인 선생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기초과정하고 중급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은 책 앞표지에다가 그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 이렇게 항상 자주 보고 싶었던 글들을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 볼게요. 의식과 상상이 싸우면 상상이 이긴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곧 가능성이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들은 다 자기의 암시가 되어 현실화된다. 당신의 내면에 신은 존재하지만 신의 모습을 꺼내는 방법은 제대로 모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언어하고 무의식의 언어가 싸우게 되면은 무의식의 언어가 100%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식의 언어는 논리를 담당하고 있고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논리는 한 10%이고 상상력은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하고 상상력이 싸우면은 결국 상상력이 이기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에서도 결국은 무의식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반드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즉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남다르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성공하려면 이미 한 분야에 성공해 있는 분의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 그분의 시스템과 체제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 이미 체면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체면해서 인정받고 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세인 선생님이 말하는 체면 상태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때 그 심장이 뛸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세인 선생님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들 체면 상태에 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이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산모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했고 또 그 아이도 그 엄마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했을 때 그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 체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체면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박세인 선생님의 머리말에 보면은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제대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남다르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사람의 정신 영역은 90%가 무의식이다. 무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매일 실천하면은 90%의 무의식에 좋은 진리들이 새겨지고 그러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박세니 선생님은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세니. 아마 이제 부모님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그 국어 국문학자이고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세라고 이제 세니라고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 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그 2장에서는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체면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중얼거리는 나쁜 습관들이죠. 그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것들. 3장에서는 인생은 체면이다. 이제 4장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시크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체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한다.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의도적인 집중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강하게 집중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체면이라 한다. 우리 정신의 90% 영역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은 체면이다. 그럼 체면은 무엇인가? 체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한다.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의도적인 집중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강하게 집중이 되어버린 상태를 체면이라 한다. 우리 정신의 90% 영역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추억이라고 한다. 추억이란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강렬한 이벤트가 장기 기억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곧 체면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박세인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을 엄청 존경하시는데 가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말씀 중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군사들을 독려하며 도망가고 싶은 조선 수군을 강렬한 카리스마로 체면하여서 일당백의 전사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인도우를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전 세계를 집중시키고 체면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책 시크릿도 체면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우주로 보내면 우주가 화답하고 짠하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나의 10%의 의식의 생각을 90%의 무의식으로 보내고 생각을 통제한다는 개념이다. 이것을 자기 체면이라고 한다.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도 같은 수준의 부정암시를 받고 살아온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유유상종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자신의 무의식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암시로 가득한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이 더러운 세상이 문제야 하면서 세상을 탓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근본적인 핵심인 정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나의 상상이 현실화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상상한 것을 그대로 상상하도록 만들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 그래서 체면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자기 체면의 수준을 넘어서 타인 체면 능력, 남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주고 바꿔 놓는 것이 뛰어나야지만 이 현실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 이제 최고의 발견도 결국은 나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 이제 강력한 그 체면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냐 하면 최선을 더 잘하자, 체면을 더 잘하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남들보다 체면 상태를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스로 기쁘고 더불어 남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멋진 인생을 꿈꾸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에서 모든 한이의 순간과 남들이 주목을 받는 순간,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모두 고도의 집중 상태를 동반한다. 즉, 체면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당연히 체면을 더 잘하는 것이고, 중요한 이 진리를 젊을 때부터 인정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의 내면에도 신은 존재하지만 아직 신의 모습을 꺼내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의 모습을 꺼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체면 상태가 되어도 최소한의 그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안 좋은 암시를 듣는다며 스스로 얼마든지 이제 깨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체면에 걸렸을 때를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식의 영역은 불과 10%고 나머지 90%는 무의식, 즉 잠재 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배움의 과정은 처음엔 의식적이었다가 그다음에 무의식 차원으로 연결되고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고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인데 상상력과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은 누가 이길까? 언제나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정말 100% 논리적으로 살려면은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상상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틀을 깨워줄 훨씬 더 큰 스승을 만나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생각 자체를 180도 뒤집어야지만이 상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또 나에게 질문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고도의 집중 상태가 체면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고도의 집중 상태를 아주 깊게 경험한다. 그러면서 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대단하게 남들을 체면시킬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존재는 체면 상태를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세상은 체면으로 귀결되고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구한 핑계에 집중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한 분야의 고도의 체면 상태를 만들고 능력을 갖춘 후에 이미 대단한 체면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성공 조건의 공통 분모, 이것이 이제 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인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땀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르게 성공한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한 것들이 전두엽에 저장된다는 두뇌의 특징을 이제 알고 자기 체면을 하면은 그 이미지들이 없어지지 않고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전두엽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상해서 이미지를 전두엽에 저장하면 그것을 이제 두뇌는 실제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매일 자기가 상상한 것들을 하루에 뭐 30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테르토 화장품 만드신 분도 그랬고, 그리고 그 힐튼 호텔 창립자인 페리스 힐튼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나는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설치되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13살 때부터 상상으로 이미 할리우드 최고 감독이 되어서 시상식을 휩쓰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항상 이 무의식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세상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활용해야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이 바로 체면이고 모든 분야, 모든 상황에 고도의 몰입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자세는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외부 조건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체면 저주라는 게 있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체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체면 저주에 희생양이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어릴 적부터 어떤 뜻을 품고 그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강력하게 체면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은 참 가슴 아프게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암시라든지 체면 저주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내면의 피해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탈피하는 거. 인간은 그게 우리가 이제 체면 저주에 잘 걸리는 이유는 인간은 의미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체면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으로 자신을 체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에도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은 그 말은 무의식에서 새겨지고 결국 그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뭐 부모님들이 그 우리한테 이제 뭐 좋은 쪽으로 욕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욕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빌어먹을 년, 뭐 이렇게 뭐 경상도 말하면 문둥이 같은 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체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교도 매우 그 가학적이고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나이를 점차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 시절의 충격이나 고통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연령 퇴행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체면 기법 중에서.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잔소리, 뭐 또 사사건건 이제 뭐 후중 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존재가 어머니이고
계속 함께 있으면서 아이의 성격뿐만 아니라 체질과 습관까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의 증상이 이제 자녀의 치료와 어머니의 심리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고, 어머니의 심리와 사고방식, 교육 방법에 근본 원인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고쳐야만 자녀의 증상이 호전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ADHD도 이것도 이제 일부 정신과 병원에서 조금만 주의가 산만해도 잘못된 행동 패턴을 수정하거나 근원적인 치료를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ADHD 판정을 내리고 당황해하는 엄마를 상대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받게 하고, 또 아이들의 두뇌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약물 처방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병원의 이제 마케팅 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걸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신과에 데려다가 ADHD라는 판정을 받아낸 뒤에 자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무시무시한 체면 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에디슨을 비교하는데, 에디슨도 나는 수많은 실패 후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공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에디슨도 이제 어릴 때 에디슨도 뭐 되게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보면 이제 인생은 체면이다. 여기도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법을 많이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게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은 자기 암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분도 이제 환자들한테 하루에 이제 모든 시술의 시작과 끝에 항상 이 자기 암시법을 한대요. 첫 번째,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은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대내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에서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항상 상상이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상상을 더하는 이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단단해지고 물질화되어 결국 현실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천재가 나오는데, 천재는 특정 자극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절대 시간을 확보한 자이다. 그러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자를 천재라고 한다. 천재성은 무의식에 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샷을 날릴 때 의식이 아닌 무의식으로 날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 무의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도 있듯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젊을 적에 그토록 남다른 몰입이 1만 시간을 거쳤기에 그 이후에 남과 다른 체면 상태를 끌어내서 천재로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반복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천재가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진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뭐 이 책 보면은 엄청 열심히 읽었네요. 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또 정말 인생이 체면이라는 그런 말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박세니 선생님의 공부하지 마라, 체면해라. 이 책은 정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이 책을
이 책에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박세인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체면에 관한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도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아까 박세인 선생님이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매달 이제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또 고급과정과 또 체면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빨리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인스타를 신청해 놓으시면 이제 박세인 선생님하고 친구를 맺고 그러면 박세인 선생님이 이제 올린 이 강좌를 빠른 시간 안에 아까 10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인스타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11월에 오늘이 5일인가요? 5일 주말에 이제 놀러 가기 전에 아까 제 할 일을 해놓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박세인 선생님의 공부하지 마라 체면하라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라이프 되십시오.